안녕하세요. 닥터스 피부과 신사점 피부과 전문의 변현정 원장입니다. 모낭충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모낭충은 쉽게 생각하시면 여드름 진드기라고도 불리는 사람의 얼굴에 붙어 사는 기생충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뭔가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피부에 기생하는 벌레이고 저를 포함한 모두의 정상적인 피부에도 모낭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낭충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낭충은 사실 가로 세로 1cm 기준으로 10마리 미만이면 정상적인 수치이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제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문제는 이 모낭충의 수가 정상 수치 이상으로 많이 늘어날 경우에 다양한 피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피부에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트러블 같은 것들이 지속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신경 써주셔야 할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 피부에 모낭충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낭충의 먹이는 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와 이마, 코, 턱, 뺨 같은 부위에 모낭충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던 최근 몇 년간 모낭염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더워지는 계절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낭충의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기본적으로 모낭충이 살고 있지만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각종 노폐물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3배, 4배, 10배 이상의 모낭충의 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화농성 여드름이나 주사 피부염, 그리고 두피에 많이 생길 경우에는 탈모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낭충이나 모낭염 때문에 모공이 커지면서 또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모낭충과 모낭염이랑 여드름은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낭염은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아니면 모낭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성 질환인데요. 작은 농포가 여드름과 비슷하게 붉게 올라오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모낭염은 세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감염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짠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지 않고 경구 항생제 같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낭염과 여드름은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데요. 여드름은 압출을 한다든지 짜보면 그 피지가 쏙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이제 면포라고 하는데요. 이 피지 덩어리인 면포가 나오는 반면에 모낭염은 압출한다고 해서 면포가 나오지 않아요. 모낭염을 압출하게 될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낭충이랑 모낭염을 좀 유발하는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나 피로, 불규칙한 수면, 음주 같은 것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모낭충의 수를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제모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제모를 집에서 셀프로 하시거나 아니면 왁싱을 하신 다음에 피부가 자극이 된 상태에서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모낭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턱에 유독 많이 생기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면도칼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전기 면도기를 쓰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런 분들은 차라리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수염을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얼굴이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혹시 그것도 모낭충일까요? 얼굴이 가렵다고 해서 100% 다 모낭충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낭충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모낭충 같은 경우에는 밤에 주로 활동을 해서 밤중에 피부 표면으로 이렇게 기어다니게 되는데 그것이 얼굴을 가렵게 할 수 있고 또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피부과에서 이제 모낭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과에서는 주로 이버맥틴 계열의 도포제인 수란트라나 아니면 메트로니다졸 계열의 도포제인 로젝스 겔 같은 것들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경구 항생제를 처방드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 도움이 되는 메디컬 스킨케어로는 아쿠아필이 있는데요. 이 아쿠아필은 피지나 모낭충, 노폐물 같은 것들을 녹여서 흡착시키고 제거해주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원리로 요즘 홈케어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홈케어 기기들은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자극이 많이 되고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는 경구 항생제를 처방받거나 아니면 PDT 레이저 치료, 염증 주사, 골드 PTT 치료 같은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낭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홈케어 방법도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균의 활동과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급적 두피와 모발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취침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축축하고 또 거기서 땀을 흘리게 되면 모낭충이 더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바싹 잘 말리고 취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개나 수건같이 얼굴이나 두피가 닿는 제품들도 꾸준히 주기적으로 세탁하시고 살균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나 피로, 불규칙한 수면, 음주,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도 다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모낭충과 모낭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컨디션을 조절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낭충과 모낭염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변현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